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이혼한 얘기 좀 해보려 합니다.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잘했다는 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랑 아내는 제가 포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습니다. 이혼했지만 편의상 아내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고 아내는 통영 사람이었습니다. 전 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단 요식업 준비 중이라 배우고자 위함이었고 2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아내는 홀어머니 외동딸이었고 집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았습니다. 맨날 부대 끼며 일하고 얼굴 보다 보니 친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까지 갔습니다. 저는 뭐 키도 작고 뚱뚱하고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았기에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아니었지만 저를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아서 계속 일을 했죠. 돌아와서 배워왔던 것을 바탕으로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도 잘 맞지 않아 잘 볼 수가 없게 되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여기 데려와서 일을 하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까 뭐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터라 제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기에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떨어져 있으니 저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마음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러면 결혼하고 같이 살아라 해주셨죠.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 준비했습니다. 진짜 돈 한 푼 없던 그 여자 그래도 사랑했기에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감당한 게 아니네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주신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 다 끝내고 결혼 한 달쯤 앞뒀을 때 가게 일하고 들어오는 길에 그 여자 어머니 장모님이었던 분이 연락 왔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2,000에 드렸다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갑자기 밥 먹다가 울었대요. 앞으로 여기서 살면 어머니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요. 그거 보고 할머니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 예쁘고 사돈된 분한테 딸 뺏어가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해서 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무 고마웠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엄마 생각하고 아끼면서 그냥 통영에서 일하지 굳이 아르바이트를 포항에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통영에 아르바이트 자리 없는 것도 아니네 말이죠. 뭐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결혼하면 정말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집이며 가게며 결혼이며 다 지켜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결혼했으니 정말 효도해야지 생각했고 요새 말하는 대리효도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거 바랄 정도로 정말 다 해줬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정말 대도하는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10시 마치는 거 알면서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어디 갔다 왔냐면 트집 잡고 생활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주는데 적금 150 넣고 나면 택도 없다면서 꼬투리 잡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추석 때 저랑 싸웠다는 핑계로 통영으로 휙 가버렸어요. 저한테 카톡 하나 남기고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다음날 추석인데 당연히 할머니는 같이 오는 줄 알고 음식 준비하시고 첫 명절이라 기대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진짜 별 낯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장모님 아파서 급하게 내려갔다고 둘러댔는데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명절 딱 끝나면 올라왔더군요.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썩내니 원하는 바이로서 그런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할 말 없었죠. 정말 열심히 잠 줄여가며 노력했는데 조금 대중성이 떨어지는 메뉴라 그런지 가게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할머니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꼭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해보는 장사라 시행착오가 많았고 제가 부족했던 탓인지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죠. 일단 손해를 많이 본 터라 돈을 벌어야 했기에 타일 현장 대무도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배달 대행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활비 좀 줄이자고 하니 무조건 다 채워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고정적으로 하는 지출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줄이냐고요. 정말 몸이 부서지게 일했습니다. 딸도 태어난 상태고 또 임신했던 상태라 책임감이 강하기도 했고요.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었죠. 정말 결혼 후에 10원 한 장 안 벌어왔으면서 심지어 모아놓은 돈까지 다 친정해주고 내 돈으로 다 결혼했으면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같이 돈 벌어줄 순 없어도 위로 좀 해주고 좀 같이 이겨나가길 바랬는데 말이죠.
정말 섭섭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시올도 없어서 좋아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올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뻐하고 도와주고 혹시나 노인네도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 들을까봐 10분 거리 사는데도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도 망설이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저 힘들까봐 생피풀 사실 때 같이 사서 주신다고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는 건데 그걸 임신한 며느리 진꾼시킬라 한다던 진짜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제대로 걸리게 된 거죠. 제가 결혼 전에도 말했습니다. 집도 해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가게 얻어주신 돈은 꼭 갖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도 알겠다고 했고요. 돈 있을 때 전략하자 싶어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우리에서 적금 든 거고 가게 접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꺼내 쓰려고 했어요. 곧 할머니 팔순이기도 하고 돈으로 드리면 또 안 쓰고 모으고 있다가 저한테 줄 것 같아서 평소에 세발 전동 오토바이 사고 싶어 하셔서 그거 사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좀 달라 하니 만기돼서 다시 적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빼봤자 상관없으니까 지금 빼자 하니까 자꾸 안 된다기에 돈이 필요할 때 써야지 뭐하러 모으냐고 썩내니 그제서야 돈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갔냐고 하니 친정 도와줬대요. 아파트로 이사했다더군요. 얼추 2년 동안 3천만 원 되는 돈인데 참 진짜 황당해서 앞으로 돈 관리 제가 한다고 하니 뭐 궁시렁대길래 소리 질렀어요. 넌 돈 관리가 아니라 그냥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진짜 땡볕에 개고생하고 집에 와서 또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일하는데 그런 거 생각이냐 해봤냐 하니 그러니까 가게 운영 잘하지 소리 지르기에 진짜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싹 무시하고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애들 둘이나 있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요. 며칠 뒤에 할머니가 반찬 좀 가져준다고 집에 가신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일하던 중이라 네 하고 어차피 애들 엄마 집에 있으니 신경 끄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니 문 앞에 반찬통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들어가니 할머니 안 왔냐고 하니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반찬통 밖에 있냐 하니 잔다고 초인종 소리 못 들었대요. 말이 됩니까?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하니 몇 번이나 누르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았다고. 뭐 목욕탕이나 간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도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그냥 들어가시지 하니 그럼 요새 며느리들은 싫어한다 하셨어요. 진짜 억장에 무너져 내려서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프실까봐 이혼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니 뭔 소리냐고. 그럼 애들은 어쩌고 자기한테 줄 위자료는 있냐며 난리치더군요. 모르겠고 합의 이혼 안 하면 이혼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다. 너 여태 한 행동들 이혼 사유 충분하고 어차피 다 내 돈으로 결혼한 거고 너 만나서 까먹으면 까먹었지. 번 돈도 없고 모은 돈마저 털어갔으니 그 돈까지 받아내기 전에 그냥 그거 위자료로 생각하고 조용히 도장 찍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각성 느꼈는지 미안하다고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한다고 하길 필요 없고 애들 키울 능력 안 되니까 애들은 내가 키울 거라 하니 절대 안 된다 하기에 그냥 소정하자 하고 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가서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간 있었던 일 얘기하니 강아지가 고생 많았는데 그것도 몰랐다며 안아주셨습니다. 이혼해도 괜찮냐고 하니 네가 힘들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행복한 게 할머니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며느리라고 눈치 보셨을 거 생각하니 정말 마음도 아프고 이제라도 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합의원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뭐 줘야 할 위자료도 없다 하더군요. 3천만 원 가져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애들은 할머니가 통화시키는데 너무 죄송스럽지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얼른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걱정도 덜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걱정이 많네요. 그 여자는 뭐 후회한다느니 애들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다느니 밤만 되면 술을 먹는 건지 감성에 젖어 연락 오는데 애들 엉망이 나니 차단은 못하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겹게 해주기만 했고 이해만 했네요. 장모님이었던 그분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명절 때마다 집에 오면 반갑긴 하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다 라고 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얼마나 부자를 생각했는지 몰라도 딸이 주는 큰 돈 넙죽넙죽 받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참 너무했어요. 이제 둘이 손 붙잡고 잘 살길 바랍니다.
뭐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5세로 30살에 얼마 전 결혼한 아들과 29살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참에 결혼 비용으로 쓰라고 아들과 딸에게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돈을 나눠줬습니다. 금액은 여기에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중심가의 전세집 정도는 됩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딸을 내보내면서 조금 쓸쓸하면 어쩌지라고 우려했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돈 주면서 아이들 내보내고 저희가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둘이서만 산 게 언제였었는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며칠 전에도 저랑 소주 한잔하면서 이사도 하고 작은 집으로 오고 아이들이 없으니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면서 너무 편하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더는 옷을 신경 안 쓰고 거실에 누워 있어도 되고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도 둘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즐겁게 설거지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둘 다 각자의 공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우느라 개인보다는 애들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남편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살다가 이제 본인 서재에서 열심히 배워서 쉬는 날 전날에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놉니다. 이제 눈치 보면서 챙겨야 할 어른도 적고 신경 쓸 아이들도 없으니 둘이서 아주 좋아요. 저는 흡연을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 신경이 거슬릴까봐 엄청나게 신경을 썼는데 남편이 이사한 날 땡땡아 오빠가 허락할 테니 오늘은 거실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워 물론 거실에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피웁니다. 이렇게 둘이서 노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아들 부부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집도 치워야 하고 밥이라도 먹는다고 하면 밥도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저나 남편은 둘 다 아직 일도 잘하고 있어서 지쳐서 퇴근하고 오면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자꾸 오니까 편히 쉬지를 못해요. 시어머니랑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시어머니도 오시기 전날 늦어도 저녁 때는 연락하셨는데 얘네들은 그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오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보 같은 아들놈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들놈이 이렇게 해도 한동안 그냥 받아줬던 이유는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결혼에 대해 조금 반대를 했어요. 저희 딴에는 며느리의 부족함보다 아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며느리도 벌써 결혼하기에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임신으로 바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5살 연상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지만 너무 빨리 임신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자 싶어 연년생을 낳았는데 제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도 꽤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제가 취업을 할 때쯤에는 남편도 돈을 잘 벌게 되어서 남편과 저, 부모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주게 되어 지금은 저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저희 부부가 결혼을 조금 미루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그게 반대처럼 느껴졌었는지 며느리가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과 아들이 결국 언쟁을 높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저보고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요.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안 계세요. 아들 부부는 제가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집에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버는 돈 중 제 용돈 100만 원 빼고는 다 남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제가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이 아들에게 이제 너도 가장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너랑 너희 와이프가 나올 텐데 너희 부부 아이는 너희 부부가 책임져라. 했더니 아들이 우리도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아들이 언쟁이 있었고 얼마 뒤에도 거의 들이닥치듯이 아들 부부가 또 저녁을 먹으러 오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막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본인은 너무 남 같다고 본인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안 봐주신다고 그러냐며 우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화도 좀 났지만 아이도 가졌는데 울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일단 달래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남편한테 며칠 전에 따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아들이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손주를 봐주던가 아님 베이비시터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웃으면서 아들한테는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키고 내 마누라는 내가 지켜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내 마누라는 내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오빠만 믿어. 그러면서 술 취해서 잠이 드는데 남편도 엄청나게 속상했나 봅니다. 보통 취해서 잠들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건 속상할 때만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베이비시터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합니다. 아들, 딸 여태껏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정말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말대로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제가 일한다고 할 때 여자도 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발전한다고 적극 찬성하셔서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할 때 저희 부부가 직접 집에서 모시고 보살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 저녁에는 부부가 돌아가면서 돌봤습니다. 그런 건 보지 않고 아들 부부는 지금 당장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 속에서 갑자기 부화가 나네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며느리는 여우고 아들은 멍충이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결혼하면 이런 건지 우리의 부부만 이런 건지 이제는 이런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애네도 이런데 딸 결혼한다고 하면 딸도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합니다. 얼굴 아는 사람들한테는 창피해서 상담을 못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많은 걱정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00여 개의 댓글에 하나하나 대댓글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아 후기 비슷한 걸 남깁니다. 모두 자기 일처럼 환해주시고 질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글을 남길 때는 글의 행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얄미운 아들 내외한테 저 대신 화내달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주니 왜 우리 집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느냐며 궁시렁거리더니 댓글 보고 꽤 좋아했습니다. 가장 크게 웃었던 댓글은 아들 내외가 오면 거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있다가 얼굴에 담배 연기 한번 뿜어주면 애 봐달라는 소리 쏙 들어갈 거라는 댓글입니다. 진짜 이렇게 할까? 둘이서 잠시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어제가 마침 민족의 대명절 설이었고 저녁에 딸과 아들 부부 모두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내놨어요. 철없는 남매들은 이것저것 막 먹고 며느리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었더니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은 뒤에 커피를 마시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봐준다면 우리 회사 식구들 26명은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터 비용 조금 보태서 달라고 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댓글대로인지 씁쓸하더군요. 그래서 댓글에 가르쳐준 대로 전세금을 빼서 시터 비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 지원 관련된 자료들을 출력해서 주었고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표기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10년 뒤에도 아이 봐줄 일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원망해도 괜찮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집에 한번 찾아오면 저희 역시 상의 없이 너희 집에 2번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억울한 듯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하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얘기 아니냐 듣는 동만은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도 너한테도 해당하는 얘기니 똑바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또 울었습니다. 우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해서 그냥 두었죠. 당연히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고요. 남편이 뭐가 억울하냐고 너희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즘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돈으로 시작하게끔 돈까지 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고 하니 아들이 다른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도 봐준다고 하길래 그래서 남편이 내가 언제 할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 했냐고 하면서 너희 아이는 너희가 책임져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아이 낳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노후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노후 보장은 자식이 아니라 돈이 해주는 것이니까요. 살면서 아이들한테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꽤 눈치를 보긴 하더군요. 아들이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하길래 말 끊지 말라고도 하고요. 애들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규모가 크진 않아도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유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겠습니까? 아이들 머리 굴리는 소리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들립니다. 많은 댓글로 말씀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자식 농사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엄마였기에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더 노력을 했고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꿈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한다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여우라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철이 덜 들었든 멍충이든 영악하던 분명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저희 부부가 그냥 눈 감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미 은연중에 알았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의존적이고 오냐오냐 커서 기고만장한 부분도 있다는 걸요. 이 부분은 미안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인생 사는 동안 깨어지고 다듬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밝혔듯이 제 나이는 55세입니다. 댓글들 중 손주 안 보여준다고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은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기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가 기특한 마음도 있고 저희도 주변에서 본 것이 있으니 좋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었고 임신 축하 선물로 아들 차도 바꿔주고 며느리 좋은 가방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게 기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랑 아직 몇몇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할머니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땡땡 할머니임 이러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여자친구들도 아직 손주가 없고 남자친구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저희 남편 친구 중에는 여자친구들 정도만 손주가 이제 생기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등은 굽고 머리가 새하얗고 이도 빠진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가 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주 안 보여준다고 해도 서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작 태어나서는 또 모르겠죠. 저희 부부는 X세대니 뭐니 하며 언론에서 한참 떠들어댈 때 친구들은 열심히 홍대니 강남이니 압구정이니 놀러 다닐 때 아이 낳아서 씨름하다가 IMF에서 겨우 살아남고 몇 번의 고비를 넘겨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55세엔 60세라는 나이는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나이 많은 호호할머니 같아 보여도 제 나이 55세면 신예라 씨, 유준상 씨, 윤종신 씨랑 동갑입니다. 그분들도 할아버지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면 젊고 늙었다고 하면 늙을 나이입니다. 어쩜 아직 저희 부부는 젊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나이고 감사하게도 흰머리는 거의 없고요. 하지만 다시 곰곰이 돌이켜 주변을 생각해보면 아직 저는 완공은 아니지만 당장 다음 달에 완공이라고 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구두 신을 일이 많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저번 달에 오른쪽 무릎이 이상해서 정형외과를 가보니 무릎의 연골이 늙어서 불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20대 30대 때는 하룻밤을 새우고 다음날 편하게 자고 일어나면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밤을 하루 새우면 일주일을 내내 고생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를 한 명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한 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나이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90세 할머니의 조언 중 하나가 늙어서 가장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놀아보려고 하니 다 늙어서 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더는 20대 초반이나 후반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절절하게 서로 그리워하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하지만 남은 이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희는 임신을 먼저 하면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되어 신혼생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있는 이 남자는 그때의 20대 혈기왕성한 오빠가 아니고 저 역시 발랑 가져서 자고 가자고 했던 그 20대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온전하게 둘이서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변 어른들을 보니 온전하게 걸어다니는 시간은 75세가 넘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20년 남편은 15년 남은 거예요.
아이들 키운 시간보다 훨씬 적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담배 냄새 몸에 배일까봐 신경을 안 쓰고 편하게 피우고, 집에서는 브래지어 안 하고 티셔츠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고, 피자에 맥주도 밤에 먹고, 남편은 스타크래프트도 편하게 하고 볼록 나온배 신경 안 쓰고 티셔츠 없이 트렁크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 집, 밤 늦은 시간 안방이 아닌 내 집 어디서나 남편과 속닥거릴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살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아이들에게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이 글도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삶을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입니다. 혹시나 글쓰님이 흐지부지 한 달에 돈 100씩이라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글쓰님네 가정은 지금부터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랑 아들이 돈 300만 원을 다 지원받고 싶어서 저런 철면피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저 짓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따님이 결혼하면 그 따님은요 아들 지원해줬으니까 그래 딸도 해줘야지 하면 그땐 그댁 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애들 학원비 지원해달라고 할걸요? 뻔순이 아들 내외한테는 시작부터 10원 한 장 안 해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저 같으면 결혼자금으로 들여보낸 돈 되돌려 놓으라고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부모한테 그런 요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죠. 누가든 떠밀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뻔뻔한 요구를 하는지를요. 그냥 저지르고 봐서 돈 주면 좋고 아니면 우리 계속 씩씩대면서 부모가 해준 게 뭔데 빼거리는 개념으로 나가자 알겠지? 이런 마인드죠. 여기 댓글 좀 보여주세요. 자기보다 어린 인간들도 다 아는 지혜를 왜 자기들만 모를까요? 댓글 이후기 읽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무골호인이신 줄 알았는데 차분하게 조목조목 흔들림 없이 짚어주신 거 보고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더 부러운 것은 남편분과 큰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점. 정말 두 분은 등 맞대고 함께 싸워온 전우이고 절친한 친구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식들이 뾰루퉁해도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셨으니 할 만큼 하셨습니다. 받는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을 깨닫게 하는 길은 안 주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 걱정 없이 맞벌이 부부가 애 하나 키우는데 지금 생활 수준은 낮추기 싫으니 아무튼 잘하셨고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